저 왼쪽에 보시면 자장격지가 있어요. Be your own leader. 네 자신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장수가 되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저 말은 춘추좌전, 공자님이 쓴 춘추라는 역사책을 다시 설명한 춘추 좌시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장수가 돼서, 자, 장이죠. 격은 칠격자입니다. 치다, 공격하다 격지. 지는 여기 대명사니까 그것이 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적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장수가 돼야죠. 그게 지가 가난일 수도 있고, 빈곤을 스스로 장수가 되어서 격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Be your own leader.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다 리더예요. 자기 혼자 계셔도 리더예요. 자기가 리더가 아니면 그러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쫄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야 내가 리더지.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자장격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자체가 위대하니까 그래요. 위대하니까. 자, 그러면 고소득을 올리려고 오셨는데 그러려면 생산성이 반드시 높아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 회사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종업원이 한 달 생산성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0만 원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망하는데, 그건 경영자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산성 범위 내에서 페이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려면, 생산성이 높으려면 반드시 자본을 가져야 돼요. 자본이 없으면요, 그건 죽었다 깨나도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키 포인트는 뭐냐면 자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본이 뭐냐.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정유년이죠. 예, 붉은 닭의 해입니다. 붉은색은 불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금년에 모든 사장님들께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닭은 과거 시계가 없었던 시절에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신저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닭을 신성시하는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닭이 상징동물이고, 프랑스의 높은 건물이라든가 대문에 꼭 닭이 있어요. 그리고 월드컵이라든가 프랑스 올림픽 팀은 꼭 닭을 가지고 가. 왜냐하면 닭은 어둠이 거치고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신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덕담으로 이 헨리 포드가 했던 말을 저는 항상 좋아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당신이 옳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건 당신은 옳다 하는 게 자동차왕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은 또 다단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놨어. Coming together is beginning. 함께 온 것, 즉 함께 하는 것이 시작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 양반은 자동차 회사를 두고 이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컨베이어 시스템을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포드가 창하는 거예요. 컨베이어 시스템이 아니면 자동차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다단계하고 딱 맞아요.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은 리더십은 자본이다. Leadership is a capital. 파트너들을 잘 리드하는 조직이 크겠어요? 맨 쌈박질만 하는 조직이 크겠어요? 뻔하죠. 파트너들을 잘 리드하는 조직, 리더십이 탁월한 이 스폰서가 있는 조직이 돈을 많이 벌어요. 다시 말하면 생산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자본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요,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소득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사기를 쳐서 소득이 높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뒤끝이 좋지 못해. 정부가 주는 콩밥 짜시고 계신다고 나중에. 자, 그래서 리더십, 여기 정의를 쑥 해놨어요. 리더십은 한마디로 리더가 팔로워, 파트너들을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리드 한다는 말은 앞에서 끄는 거죠. 앞에서 끄는 거예요. 리드. 여기다 이하를 붙이면 끄는 사람.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 리더는 결코 뒤에서 밀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원수 있죠? 나중에 39대 대통령이 되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 있죠? 책상에 놓고 뒤에서 밀어보라. 실은 결코 앞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당겨보라. 실은 반드시 따라간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앞에서 끌고 가야 돼. 앞에서. 전부 다 지금 리더가 되실 분들이고, 그리고 또 리더예요. 또 적어도 셀프 리더예요. 나 자신을 내가 끌고 가야 돼. 그런데 스폰서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그 말을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을 하되 최종 결심은 자기가 해야 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 밭에, 내 500평 밭에 고추를 심을 건지 마늘을 심을 건지 과일나무를 심을 건지를 동장이 결정합니까? 이장이 결정합니까? 안 해줘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리더가 되시니까 요 리더십에 따라서 똑같은 조직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가장 전형적인 예가 우리 이순신 장군과 또 원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30여 척의 거북선을 만드셨죠? 일본의 동태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만들었어요. 300여 척의 판옥선을 또 만들었어. 근데 그것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30전 30승을 했어. 어떤 책에는 23전 23승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전투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부산포 전투, 그러면 부산 근처에서 모든 섬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하나로 묶어서 부산포 전투, 그렇게 묶으면 전투 횟수가 작아지죠. 그것도 각각 섬에서 일어난 전투를 해보면 넓어지니까 통상은 교과서에서는 23전 23승 한 번도 안 졌어요. 그건 세계 해전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원균이라는 사람이 지휘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북선 모두 침몰하고 배 12척 남고 다 격침돼 버렸어. 똑같은 수군을 가지고 똑같은 훈련이 된 병사들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지휘할 때는 23전 23승인데 원균이 지휘하니까 일전 완패. 한 번 쏘았는데 완패했어. 완패했어. 그건 치욕이죠. 도망가다가 일본 병사에게 맞아 죽었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분들 도망가지 마세요. 잘못하다 맞아 죽는 수가 있어. 도망가지 마. 앞에서 가셔야 돼요. 앞에서. 그 당시 도원수가 권율 장군입니다. 권율 장군 아시죠? 행주산성에 있는 권율 장군이에요. 도원수가 이순신 장군이 잡혀가지고 좀 고문당하고 있는데 원균 보고 말이야. 싸우라 말이야. 싸워. 안 나가. 안 싸워. 안 싸워. 육군이 없어가지고 못 싸우겠다. 아니 문제는 뭐 육군이 있어서 싸우나? 그러니까 3도 수군 통제사면 포스타급이에요. 그렇죠? 포스타급. 수군 절도사가 중장급이니까 얼마나 도원수, 이 권율 도원수가 화가 났든지 원균을 잡아다가 곤장을 쳤어. 나 싸우라고 말이야. 뭐하고 자빠졌냐고 말이야. 나 싸우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왜? 전략도 없고. 우선 가장 큰 게 뭐였냐면은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아. 지휘관이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아. 그러면 스폰서가 파트너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은 파트너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신뢰를 받아야 돼. 신뢰. 신뢰는 언제 생기는 거냐?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신뢰가 생겨요. 다른 거 없어. 말은 내가 파트너들을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 주머니만 챙겨. 그러면 파트너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알았어, 나도 그러면 내 주머니 챙겨야지. 이렇게 되면은 신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앞에 누굽니까? 히딩크 알죠? 우리 국가대표팀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할 때 의서 수입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세계 4강에 이끌었는데 바로 리더십의 문제예요.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었어요. 원칙을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리더십이 자본인데 리더십의 요체는 무엇일까?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소통입니다. 소통이에요. 스폰서, 리더와 팔로우,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리더십은 꽝이에요. 그건 절대로 리더십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소통, 요걸 가장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난 저 이상 좋은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 바로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서 한 얘기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우리 아들이 한의사거든. 그래서 동의보감을 읽어봤어. 잡병편에 저게 딱 나와. 저게 통즉 뭐예요? 불통 즉 통. 자, 이 통자는 통할 통자죠. 통하면 곧 이 뒤에 통자는요 아플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통하면 아프지 않고, 물론 한의서니까 우리 피가 잘 통하고 기가 잘 통하고 림프액이 잘 통하면 몸이 안 아프다 그런 말이에요. 몸이 아픈 것은 어딘가 막혔기 때문에 아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불통 즉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건 아주 역사적인 명언이에요. 이건 모든 유기체가 저렇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뭔가 막히면 그것은 반드시 아파요. 막혔는데 안 아프다. 그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막혀도 안 아파. 조직도 마찬가지. 조직도 유기체거든요. 살아있는 거거든요. 조직도 불통이 되면 반드시 아파요. 나라도 불통이 되면 반드시 아파. 반드시 시끄럽고 아파요. 그래서 소통이 리더십의 요체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소통은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거예요. 소통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반드시 윗사람의 책임이에요. 리더의 책임이라고. 리더의 책임이에요. 아니, 과원이 부장님한테 가서 부장님 소통합시다. 그러다 그때 잘못하면 맞아주고. 그렇죠? 반드시 이건 강자의 덕목이에요. 강자. 소통, 배품, 용서, 관용, 이건 뭐예요? 경청, 전부 강자의 덕목이에요. 강자의 논리라고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청인데 쫄병은요 듣지 말아도 들어. 절대로 항의 못해. 또 듣는 척이라도 해. 따라서 경청이라든지 용서, 배품, 관용 이런 것들은 강자의 논리지 약자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 리더가 해야 된다. 리더. 소통은 리더의 책임이에요. 결코 밑에 사람들 책임이 아니에요. 밑에 사람은 리더가 하는 대로 따라가거든. 자, 그럼 왜 소통을 하라고 그러느냐? 바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개별지성과 집단지성이에요. 소통을 안 하면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 그 의사결정하는 리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뭐 쥐가 알아서 하겠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그걸 개별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통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집단지성이 나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 해요.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 그래서 속담에, 중국 속담에 못난 갑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 그랬어요. 제갈량을 이긴다. 제갈량도 그렇게 했어요. 많은 그때 승상이었죠. 이 관료들에게 즉각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말이 틀렸거나 내 정책이 틀렸다면 반드시 상소를 올려라. 근데 한 놈이 올렸어. 그 밑에 쫄병 중에 쫄병 놈이 이건 이래 틀렸고 저건 저래 틀렸고, 그러니까 옆에 관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죽었다. 이제 너는 죽어. 승상한테 말이야. 그것도 그 당시 저 황제라는 게, 2세 황제라는 게 힘벌떡했기 때문에 제갈량이 황제나 다름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당신은 이래 틀렸고 저래 틀렸고 이래 틀렸고, 거기에 올라오자 제갈량은 모든 관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상소를 올린 그 쫄병을 후하게 상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힘벌떡했지만은 총나라가 버틴 거예요. 제갈량 때문에. 제갈량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자의 논리인데 그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그런데 요게 프랑시스 꼴튼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인데 논문을 무려 한 300여 편을 쓴 아주 학자입니다. 근데 우생학의 창시자예요. 우생학이라는 아주 끔찍한 학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잘난 놈과 못난 놈이 있는데 못난 놈은 잘난 놈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게 우생학이에요. 2차 세계는 히틀러가 그렇게 그냥 엉망진창 막 사람을 이 홀로코스트를 만들어버린 게 게르만 민족이 어떤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우생학의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꼴튼은 우생학을 만들어 놓고 머리가 좋은 놈과 나쁜 놈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니까 머리가 나쁜 놈은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는 게 이 사람 얘기야. 지금 근데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의 집단지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파트너들 같지만은 그게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면은 탁월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심합력을 강조하고 같이 해라 하는 거예요. 겸손은 누구의 덕목이에요? 강자의 덕목이에요? 약자의 덕목이에요? 저건 강자의 덕목이에요. 밑에 놈은요 겸손하지 말라 해도 겸손해. 이건 강자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겸손이니 경청이니 배품이니 나눔이니 하는 건 전부 강자의 논리입니다. 약자의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리더가 소통이 되려면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품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스폰서야. 그 지식이라는 것은 뭐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 뭐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지식이 아니고 애터미 사업이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내가 파트너보다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파트너가 새로 리크루팅 했는데 스폰서님 요 보상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소통이 되겠어요 그게? 그거 소통이 되냐고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품성, 이게 인격이죠.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통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말해봐야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통, 겸손, 이것은 강자의 논리인데 강자가 강자로서 소통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파트너들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품성, 인격적인 면에서 큰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소통이 돼. 그래서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서로 접촉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머리로 달달 외워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에머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미국과 남미를 많이 비교합니다. 미국도 이민국가고 인종의 잡탕이에요. 그렇죠? 남미도 마찬가지로 이민국가예요. 그런데 어째서 미국은 세계 최강이고 선진국인데 남미는 그렇게 엉망진창일까? 엉망진창일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IMF 사태가 9번 일어났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각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2주 동안 난상 토론을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문화가 중요하다, 칼처 매터스라는 책으로 묶어져 나왔는데요. 거기서 미국의 문화, 남미의 문화는 다르다. 남미가 경제 발전에 실패한 것은 문화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어. 그런데 미국의 문화를 그 사상적, 철학적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이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사상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가. 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미국의 미국민들의 철학을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합니다. 실용주의야, 실용주의. 그리고 독립정신, 그 개척정신, 자립정신, 요런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이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상가입니다. 시인이자 사상가이자 철학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끌어올리려면 나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낮은 곳에서 위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낮은 곳에서는 절대로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 빤스 잡고 끌어내리기나 하지 안 돼요. 당신이 나를 끌어올리려면 당신이 나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이거 명심하세요. 내가 스폰서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내 파트너보다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도덕적, 인격적으로 위에 있어야 나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절대로 밑에 있는 사람이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저도 못 올라가. 저도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남을 끌어올리냔 말이에요. 이 우리 스폰서 파트너 관계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가니까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봐야 돼.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위해서 포인트 쳐줄게. 근데 그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폰서는 내가 말이야 파트너를 위해서 얼마나 도와줬는데 말이야. 근데 파트너한테 물어봐. 많이 도움 받았습니까? 왜 그걸로 한 번도 안 받았는데요?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스폰서가 포인트 내려준 건 틀림없어. 근데 그 파트너를 위해서 내려준 게 아니야. 자기 좌우 맞추려고 내려준 거야. 파트너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 그러니까 지 좌우 지 수당 받으려고 했지 나 위해서 해줬냐 이거야. 그럼 나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받은 적 없다. 집단지성은 무서워요. 다 알아. 그 검은 속을 다 알아.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이 있죠. 작은 원인이야.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가져. 무슨 파트너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고 뭘 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공공한 파트너들이 있어요. 아주 이게 차비도 없는 파트너들. 그때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심전심으로.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 소통은 말로 미사여구를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야 돼. 행동으로. 근데 소통은요 쌍방소통 이상해야 됩니다.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이상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높은 사람 중에 부하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해. 나는 소통을 잘한다. 그거 아니에요. 소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시지 소통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자, 밑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경청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탁월한 리더들, 탁월한 CEO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3분의 2를 듣고 3분의 1만 말하라 해요. 3분의 2를 듣고 3분의 1만 말하라. 그래야만, 그러니까 이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고 가장 좋은 것은 말티레터를 다자간 대화예요. 다자간. 그래서 소통은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말만 그렇게 한다고 소통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소통이 끊어지면 리더십은 끝장이에요. 끝장은 언제 시작되느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나, 나만 정신 상태가 똑바르고 다 정신이 글러먹었다고 생각할 때 개인과 조직은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 그건 틀림없어요. 역사적 사실이 그걸 증명해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리더십 이 자체가 자본인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서 핵심은 소통이에요. 소통. 근데 소통은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는 자는 강자의 논리예요. 강자가 지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상위에 있지 않으면 밑에 사람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끌어가지도 않아. 그런 사람을 제가 덜어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자기는 지금 직급이 스타마스터인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줘. 아무도. 왜냐하면 말을 들을 게 없어. 애터미 사업에서도 잘 몰라.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도 뭐 존경할 말 없어. 그러니까 고함을 질러 제끼는 거야. 고함 지른다고 소통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돼야 되는데 자장격지 스스로 be your own leader. 네 자신이 리더가 되라 이거야. 누구한테 끌려가지 말고. 그러려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실력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지적으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이것은 뭐 학력이 좋아야 된다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 그 두 가지는 소통의 핵심이고 그것이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금년도 붉은 닭의 해에 모두 성공하실 겁니다. 예,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